네. 목이 아프다고요. 특히 나를 망가뜨리는 종목은 어떻게 오느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잘 견디세요? 멘탈이 아까 멘탈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이게 막 다 새파래요 계좌가. 코로나 때는 다 그랬잖아요. 올 파란색. 이럴 때 좀 멘탈 관리나 단말기를 끄는 거죠. 보지 않는다. 네, 근데 계속 막 신경 쓰이고 막 이러잖아요.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남의 돈 쓰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고 한 가지 좀 더 저기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예. 원래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추세를 전부 다 따라 올라가서 시세를 다 먹고 나오는 게 이게 아마 투자 일생을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일생에 한 번, 두 번밖에 그 기회는 오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이제 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이제 현금 추출 전략을 써요. 현금 추출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와서 4천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내 계좌의 잔고가 평가 금액이 그럼 1천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원금이네요. 네, 30원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제 1,000만 원 빼고 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500 단위로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수가 좋으면 3,000으로 시작했는데 3,000만 원 빼고 3,000만 원이 남아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100%.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은 다 번 돈이잖아요. 이건 내가 다 잃어도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마음이 쓰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삶의 지장이 있잖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란색이 들어오던 빨간색이 들어오던 좀 마음이 좀 느긋해질 수 있는 거고 전부 다 저기 그것도 파랗게 되면 그것도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내지는 3개 정도의 저기 종목으로 나누면 이것도 떨어지는 것도 평균화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덜 몰리죠. 그래도 3개 중에 하나 올라가겠죠.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되면 근데 다 떨어질 때는 방법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손절매를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사서 뭐 정확하게 이거 몇 %가 저기 그 손절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네. 나는 뭐 10% 되면 저기 그 팔겠다, 20%는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분산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가지고 10%에 나는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딱 떨어질 때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3%밖에 안 떨어진 거잖아요. 전체 금액에서. 그렇게 되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팔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신의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사고 당신의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팔아라.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심리를 다스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는 격언이 많아요. 요즘도 손절매 같은 게 있으세요? 주식을 뭐 판단을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경우인가요?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또 히스테리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워낙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세게 해야 될 그런 경우는 저기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떨어질 때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좀 빨리 자르는 경우는 있죠. 그럼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그 종목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백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백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소유 효과는 뭐냐면 내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0% 환불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후랭이님은 이제 워낙 저 체격이 저기 그 스탠다드 하시니까 웬만한 옷은 다 맞지만 우리 같은 몸매는 이제 사이즈 잘못 부르면 안 맞거든요.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환불을 했다잖아요. 사람들 마음 무슨 마음이면 내가 좀 살을 좀 빼지. 환불시키면 되는데 내가 왜 살 빼는 고민까지 해야 되냐? 그게 소유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놓는 게 어려운 거죠. 우리 집에서 저기 그 청소할 때 보면은 책상 열어보면은 정말 안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저기 그 쓰지 않은 물건들 가득 잡동사니에 쌓여 있잖아요. 꼭 왜 못 버려요? 아까워서. 그렇죠. 그게 소유 효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종목도 잘 팔지 못하는 게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맞습니다. 손절을 하게 되면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기 그 손해를 들보는 게 더 낫죠. 내가 실패 좀 인정하면 어때요? 돈이 남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러 들어올 때 대부분 보면 이제 옆에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내 옆에 있는 김 대리가 최근에 돈을 벌었네.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저기 그 괜찮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버는 걸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주식시장은 이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에 이 상품의 성격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식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뭐 보통주, 우선주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수익 구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객관적으로 몇 %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50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기도 해요. 그걸 이제 보합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은 세 가지예요. 오르고 떨어지고 가만히 있고, 올라가면 이익 보죠, 떨어지면 손해를 봐요. 가만히 있으면요, 트레이딩 코스트가 난단 말이에요. 매매 비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값을 내보면은,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익을 얘기하는 건데, 기대값을 내보면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대수입 법칙이라고 하죠. 그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평균적으로 다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으로 돈 벌기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오지만 다 버는 게 아니듯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상품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고르실 때 절대 옆에서 이야기하는 종목을 사서는 안 돼요. 특히 나를 망가뜨리는 종목은 어떻게 오느냐, 속삭이는 목소리에서 와요. 우리 왜 또 전화를 이제 예를 들어서 후랭이님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식을 추천하잖아요. 그럼 둘이 얘기할 때 뭐 아무도 안 들으니까 크게 해도 되잖아요. 네. 꼭 그런 종목 할 때는 너만 들어. 이렇게 속삭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종목은 항상 내 노력으로 찾아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지켜나가시면은 주식 시장에서 낭패를 보는 일은 없다. 낭패를 보는 사람들의 가장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원칙 없이 그냥 막 사고 막 팔고, 올라가게 되면 막 심장이 떨려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좀 편한데, 주가가 올라오면 막 더 떨려요. 언제 팔아야 되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진중하게.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주식을 샀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팔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제 내가 좋은 주식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종목 살 때는 정말 고르고 골라서 사셔야 되고, 만약에 안 골라지면 안 사도 돼요. 안 사면 본전이잖아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 주식 투자하게 되면 내가 연간 몇 % 수익이 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은 요즘에 이제 워낙 금리가 많이 내려오니까 사람들도 마음도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은 기대 수익률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20%요, 30%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탁 쪼그라들어가지고 10%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을 부담한 만큼 주식 투자는 연간 한 20% 정도 수익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매년 20%씩 누적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3년에 2배, 5년에 2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3년에 2배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33%예요. 5년에 2배면 20%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시간을 길게 해서 보시면은 좀 더 투자를 할 때 여유가 있고 그런 거죠. 우리 택배 시키잖아요. 택배 시키는데 3일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을 더 주면 내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기꺼이 1,000원을 더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31일 뒤에 온다고 하는데 1,000원을 더 주면 29일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의 길이를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보면은 시야가 짧아져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아니 내일 받으나 모레 받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심폐소생술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또 길게 보는 그런 습성을 좀 가지시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최근에 모 씨라고 책 내신 분이 인터뷰한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예. 하루에 10분만 공부하면 누구나 20% 투자 수익 낼 수 있다고. 지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죠. 근데 하루에 10분씩 가지고는 안 되고 공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력 없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신문에서도 그 캐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요즘 신문, 저는 이제 요즘에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속된 말로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받아쓰기. 예, 받아쓰기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쓰는 거는 좀 마땅치 않아 보이고,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매주 나가실 필요도 없고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신간이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이제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사실 필요 뭐 있어요? 거기서 서가지고 읽어도 되는 거고, 네. 읽다가 너무 재미있으면 사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점에서 사기 싫으시면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이제 할인해주는 예스24나 이런 데가 사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시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 지식은 다 책에서 나온다. 인상적인 엄청 많이 보셨겠지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어요. 이건 꼭 봐라. 그 주식 투자하고 관련되는 책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나온 책들이 있는데, 물론 책은 많죠. 책은 많은데
제가 읽은 책들이 이제 볼륨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800페이지 이런 거 그림 하나도 없이 800페이지는 못 읽어요. 저도 이제 그거 벽에라도 안 써요. 왜냐하면 800페이지 너무 높아요. 네. 목이 아프다고요.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뭐 존 네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유럽 쪽에서 투자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코스톨라니는 그 프랑스 시장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 사람은 살아 계실 때 9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3권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들어왔는데 뭐 3권 다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코스톨라니 책은 한번 읽어보시라. 이건 이제 시장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정말 거기는 문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유도를 합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 워렌 버핏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싶으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그 책들은 워렌 버핏이 매년 연차 보고서를 내는 걸 가지고 유추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아니에요. 현존하는 책 중에서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가장 잘 따라하는 게 뭐냐면 원서의 제목은 버핏톨로지, 버핏학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온 거는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라는 책이에요. 2006년인가 2005년에 여기 그 나온 책인데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금색이었었는데 요즘엔 빨간색으로 표지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읽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산수가 좀 들어가거든요. 산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감수를 본 책이 하나 있는데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고 이제 어디입니까 그저 뉴욕 대학의 에소스 다모다란이라고 하는 경영학과 교수가 있는데 네. 이 사람 또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이디어가 좋은데 근데 그 책도 제가 이제 감수를 보면서 그 출판사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이 책 많이 안 팔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숫자를 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스토리하고 숫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책이 너무 많아서 다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초보적인 투자자분들이 좀 읽어내실 만한 책들은 이제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정답을 맞히듯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다. 다른 게 좀 어려우시면 코스톨라니 책 정도는 한번 읽어내셔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